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를 하는데 당 기여도를 평가를 한다고 해요. 물론 당 기여도는 뭐 다 당무감사할 때 하는 건데 그중에서 뭘로 기여도를 보냐. 세부 기준에 피켓 시위에 참석했냐, 뭐 지도부 비판했냐 이런 걸로 평가를 매긴다는 건데 지난번에 보니까 남욱 변호사 그 건물이었나요? 그 앞에서 이제 피켓 시위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15명. 그런 걸 보면은, 이게 피켓 시위 하는 게 그렇게 지도부의 의견을 잘 안 따라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당무감사 기준을 정하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야 뭐 당대표의 몫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지만, 네. 이러한 거를 갖고 만약 친한 게 당협위원장들을 잘랐다. 이래 봐보세요. 이게 네. 공정하냐. 당시 당대표 자격이 있냐.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힘을, 권력을 과시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도자로서 더욱더 인정을 못 받는 계기가 될 거예요. 네, 리더십이 더 낮아진다? 그렇죠. 네. 진짜 깜이 아니네. 이걸로 완전 낙인 찍힐 것 같아요. 솔직히 야당의 지도자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면 사적인 감정은 뒤로 하고 우리 당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보수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머릿속에는 한동훈 어떻게 죽이지? 한동훈계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어떻게 쫓아내지? 야, 당무감사하자. 거기다가 예를 들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타켓을 해가지고 자를 수 있는 것들을 항목을 한번 쭉 나열해봐. 이런 식의 당무감사가 맞아요. 네. 내년 지방선거 때 이길 수 있는 경쟁력에 관한 조사가 아니라 한동훈계 여러 당협위원장들과 의원들을 쳐내기 위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네. 정당성이 없죠.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곧 많은 쪽에서 폭발해가지고 네. 뭐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도 위기라고 봐요. 위기다. 네, 특히 이제 어제 남욱 청담동 빌딩에서의 규탄대회. 이게 위기다. 당시에 참석했던 분이 다른 분에게 얘기한 걸 전해들은 걸 따르면은 네. 되게 썰렁했대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진만 봐도 썰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당대표가 갑시다! 하는데 107명 국회의원 중에 15명 참석하고 시간도 13분 만에 끝났어요. 네. 아무리 추워도.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외에 있는 분들도 본인 공천 문제 여러 가지 당대표랑 가깝게 지내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아부를 하는 건 의원님 아니 대표님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사진도 찍고 네. 사람들이 아부를 하는 건 물론 퍼스트 펭귄이 있죠. 아부계의 퍼스트 펭귄이 있지만 네. 대부분은 쟤가 아부할까 봐 나도 하는 거예요. 네. 쟤가 아부면 쟤만 앞서가니까 나도 일단 해놔서 보험을 들어놓자. 네. 이게 많이 아부하는 이유거든요. 네. 근데 어제 사진을 찍은 사람들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랑. 그러니까 얘도 안 할 거니까 나도 안 한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미 인식에 네.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아부하는 애들이 없구나라는 게 설령 잘못됐든 어떻든 간에 그 인식이 퍼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나도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 뭐하러 해? 뭐 가속도가 붙습니다. 리더십을 잃는 가속도가 붙어요. 이런 네. 게 퍼지면. 근데 최근에 몇 가지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 어떤 뭐 지역 당협 이런 분들이 대놓고 굳이 저쪽에 줄 설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저쪽에 줄 안 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겠구나라는 걸. 뭐 선거가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그렇죠. 되기도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죠. 그 지점을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미 헤게모니는 장동혁 대표는 많이 잃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네. 장동혁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체제가 잘못됐다라고 폭발할 발화점이 저는 광역 단체장들이 아닐까 그렇게 전망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서 출마를 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연락을 합니다. 네. 오 시장, 내가 정광훈 목사 손을 잡고 당신 지원 유세하러 나갈게. 지금 어디 있어? 네. 제가 들어도 약간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 오늘 저기 몸이 아파가지고 선거 유세 안 합니다. 그럼 내일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얘는 울릉도 갑니다. 울릉도를 왜 유세하러요? 거기 아니잖아. 그런가요? 지원 유세. 박형준 씨한테 전화합니다. 지금 박빙이죠. 내가 정광훈 목사랑 조원진 대표 같이 손잡고 황교안 대표랑 같이 셋이 트리오로 해가지고 지원 유세하러 갈게요. 어디에요? 이러면은 박영준 시장이 오세요 그러겠어요? 유정국 그러네요. 시장이 오라고 하겠냐고요. 네. 저런 극단적인 모습, 선거 전략을 하나도 모르는 어린애 같은 저런 전략을 갖고 믿어주세요. 전 준비하고 계획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선거에 닳고 다른 중진 의원들이나 광역단체장들이 어이구 잘하고 있네 우리 장동혁. 그래 옷 빨리 와가지고 나랑 같이 사진 찍고 지원 유세 해주세요. 그럼 장동혁 뭐라고 얘기했냐고. 저희가 정광훈 목사와 함께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가져올 표가 더 많겠어요? 잃을 표가 더 많겠냐고요. 광역단체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떨고 이러면. 있겠네요. 벌써부터 그렇지. 떨고 있겠다. 그러니까 올까봐. 그쪽에서부터 먼저 핸드폰 번호 바랐죠. 바꾸겠다. 핸드폰 번호를. 장동혁 대표 직접 전화 올까봐. 네. 그 수신 거부 걸어놓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와, 이거 이게 완전히 정치부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현재 체제로 만약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뭐 3월이나 4월쯤에 분명히 기사 납니다. 네. 당대표 피해 다니는 후보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보면 당대표랑 서로 사진 찍으려고 그렇죠. 그런 피해 게 다니는 후보들 정상인데.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국민의힘 광역단체 중에 장중에 김태흠 충남지사 정도가 와라. 너는 거기서 하고 나는 딴 데 가 있을게.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나름 또 거기도 강성이잖아요. 친박의 강성 친박이었고 네. 그분이 또 나름 의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랑 김태흠 지사의 사이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약간 의리는 약간 따지는 편이거든요. 김태흠 지사가. 그래서 와라 그래 아무도 안 받겠다. 내가 밥은 사주마.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네. 내년에 선대위 구성을 한번 예측해 보자고. 총괄 선대위원장 황교안, 공동 선대위원장 정광훈, 전한길, 네. 유세단장 서정욱 이렇게 될 거야. 미디어 특위원장 전한길. 아니 근데 이게 뭐 본인의 이런 나이로 전략이라고 까지. 하니까 지금은 그렇더라도 그때 가면 좀 바뀌지 않을까요? 바뀔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아, 근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올 것 같아요.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얼마 전에 여상원 윤리위원장 내쫓았잖아요. 국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실행에 들어갈 때 아마 친한계 중심으로 세게 반발을 할 거고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충돌이 좀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중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본인들은 불편할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할까 선택하면 여기저기서 얘기가 막 나올 겁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본인도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없으면 네. 본인이 유력 대선 주자도 되니까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이런 복잡 미묘한 함수 관계가 좀 더 생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각 광역단체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이런 게 일단 저는 좀 중요한 생각합니다. 관전 포인트네요. 장동혁 대표를 환영할 것이냐 아니면 피해 다닐 것이냐 이거 좀 잘. 저 피디님, 제가 내년도 국민의힘 지방선거 선대위 구성을 해줬으니까 네. 그거 쇼츠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되면 정말 불만하겠네요.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네. 유정복 시장한테 보내드릴게요. 그 쇼츠를. 미리 어떻게 할 거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그 밈도 제가 볼 때는 100% 돌아요.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 사이 이러고 있고 황교안 이러고 있고 오세훈 시장 이러고 있고 해서 옆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와! 네? 편집에서 밈도 옵니다. 그럼 선거 안 되죠 오세훈 시장이. 아찔하네. 진짜 아찔합니다. 사실 근데 장동혁 지도부 같은 경우는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관련해서 그 김예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혐오 막말을 한 거에 대해서 그냥 구두 경고에 그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거진 거지 당이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송원석 뭐 원내대표도 뭐 별거 아닌 것, 뭐 작은 일,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거는 지도부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뭐 비판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송채 반장님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셨고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속보를 먼저 하나 좀 전해드리면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랑 공범으로 네. 지칭되고 있고 건진법사를 소개해줬던 이모 씨 있잖아요. 네. 잡혔대요. 세강자. 네. 네. 오늘 충주의 한 휴게소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잡힐 줄 알았습니다. 뭐 잡겠지. 근데 왜 오래 도망가? 도망갔네. 한 3주 도망갔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늦게 잡혔다. 네. 이렇게 보시는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또 국민의힘의 더 악재가 되겠네요. 악재가 되겠죠. 이분이 이제 도망을 그렇게 열심히는 안 간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 아니죠. 지난달이니까 두 달 정도 됐나? 도망 다닌 지. 2달 됐어요? 네, 아, 근데 그렇게는 안 됐을걸요? 네, 두 달까지는 안 원래 됐을 거예요. 2층에서 뛰어내린 게 꽤 됐던 아, 그래요? 걸로 아, 알고 그게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건가요? 네, 아, 나중에 알려진 그렇구나. 거. 지난달이니까 한 달 정도 됐겠네. 네, 근데
윤석열 정부면 더 도망갔을 거예요. 네. 아, 지금이라서 좀 덜 도망간 거예요? 동굴 속에 숨었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그 박민영 대변인 관련된 네. 그건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나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국내산 해산물을 당일 채취해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보내드리는 통영 해물탕을 준비했습니다. 세 분이 충분히 드실 만한 양의 생물 활 전복과 소라, 가리비, 새우, 백합 등이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지만 23,900원 놀라운 가격으로 모십니다.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제철 음식 목포 맛집의 100% 국내산 재료만 사용한 목포 굴무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실 쌈채소가 필요하신가요? 마켓하니에선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유럽 상추도 무료 배송으로 판매 중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잘못됐죠, 완전히. 저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들어온 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다. 네. 그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 비하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데, 어쨌든 공개된 유튜브에서 뭐 자기들끼리 술 먹다가 술자리에서 얘기한 게 누가 들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사석에서 한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뻔뻔하게. 그것도 정말 할 수 없는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런데 인재는 지킨다면서 다시 지켜져요? 네. 일단 실수도 실수라고 해도 잘못한 거죠. 본인은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 뒤에 여러 말이 붙긴 했지만 네. 박민영 대변인도 알긴 아는 거죠. 내가 잘못하긴 했구나. 뭐 그것도 돼서는 안 되지만 당연히 그게 사람들이 기본이 갖춰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실수했던 잘못했던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다시 잡는 건 또 뭐예요? 그러게요. 그거 왜 잡았을까? 저는 이거 되게 큰일이라고 봅니다.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그걸 왜 잡았는지. 천박한 인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박민영 대변인이 더 문제인 거는 그 말이 왜 장애인 비하예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거죠.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 잘하고 또 윗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다고요.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다면 정치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또 그렇게 옹호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네. 그 나이 먹은 초선 의원,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네. 이거는 인권 문제예요. 그런 천박한 인권의식을 갖고 어떻게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역할을 하겠냐. 저는 상당히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제가 볼 땐 트럼프도 잘 안 할 짓이에요. 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까지 나왔네요. 트럼프는 이 돼지야! 말하는 기자한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야, 그것도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네. 거기는. 그렇죠. 저는 빨갱이야! 그러면 비슷할 수 있겠다. 트럼프는 뭐 그 그러니까. 넘사벽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넘사벽이어서 트럼프 비슷할 수도 있겠다. 대통령은 너는 나이여 거짓말쟁이 이 돼지야 막 이러는데도 와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상상이 돼요? 정치인이 그래요? 기자한테 그런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근데도 미국은 그게 넘어가나? 미국도 기자도 뭐라고 하잖아요. 당신이나 똑바로 해! 그러고 뭐라고 해요, 기자들도. 언론의 자유, 말할 자유가 있는 건가? 그냥? 근데 지금 트럼프 시대 많이 없어졌죠. 그래갖고 국방부 출기체, 펜타곤 출기체 짐 쌌잖아요. 안 한다, 나 들어서 너희들 브리핑 안 받겠다. 그런 일도 그 생기고. 지경이군요. 네, 그래서 아주 난리야. 난리예요. 진짜. 근데 이게 뭐야? 그게 한번 용인돼 버리면 네. 지금 미국이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트럼프의 그런 행동들이 어쨌든 비판을 많이 받더라도 또 이기 트럼프까지 나오면서 용인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걸 용인을 하면 안 되죠.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제 해프닝, 사고, 그러니까 사건이나 사고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있으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 당연히 끊을 건 끊고 가야 맞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우리가 끊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걸 용인해 준 거예요.